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균형 잡기 동영상 올렸었고요. 하루 만에 또 올리게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 저와 저희 아내에게 있었던 변화들을 설명드리자면, 그닥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냥 조금, 한 가지 좀 먹힘 현상에 대해서, 먹힘 현상 들어보셨죠? 제가 제 동영상에서나 들어보셨겠죠? 그죠? 예전에 동영상에서 먹힘 현상 주의하라. 혈관이 좁은 곳으로 갑자기 피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차가 이렇게 정체 현상이 생기는가, 사거리에 차가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교통 혼잡이 일어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먹힘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먹힘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아내한테 이상하게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위치는 달라요. 위치는 다른데, 저는 이제 오른쪽 옆구리 쪽이 약간 지속적으로 약해져 있으면서 그쪽으로 먹힘 현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가슴, 왼쪽 팔, 저희 아내는 왼쪽 옆구리와 왼쪽 가슴, 왼쪽 팔, 그러니까 방향은 약간 다르죠. 그죠? 저는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가슴, 저희 아내는 왼쪽 옆구리와 왼쪽 가슴, 왼쪽 가슴은 동일한데 옆구리 쪽, 배 쪽, 옆구리 쪽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조금 고민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진전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옆구리, 그러니까 그럴까? 저희 아내도 그랬는데 어제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게 불편해졌었어요, 사실은. 그저께부터 약간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랬는데, 어제 진짜 불편해져서 이렇게 옆구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테스트를 해보면 여전히 그쪽이 약한 거예요. 여전히 그쪽으로 이렇게 잘 기울어지고, 저희 아내는 왼쪽으로 잘 기울어지고,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더 잘 기울어진다라고 냉철하게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진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량을 더 차기는 싫은 거예요. 먹힌다. 그러니까 배가 불편해지니까, 배가 빡빡해지고, 이제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먹힘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껴요. 걸어 다니고 운동하고 이럴 때는. 먹힘 현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강제로라도 움직여주면 혈액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먹힘 현상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누워있을 때 불편하다. 이게 약간 먹힘 현상적인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누워있을 때 불편함을 여러 번 경험했던 적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누워있을 때 불편하다 하는 거는 뭔가 그 전날 운동을 어떻게 좀 과하게 했다든가 중량을 좀 과하게 썼다든가 하면서 먹힘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걸 잘 파악을 못하고 대처를 못하고 먹힘 현상이 생기면 일단은 일부 후퇴했다가, 일부 후퇴를 거의 한 반나절을 후퇴한다든가, 혹은 1시간, 2시간을 후퇴한다든가, 아니면 6시간 정도를 후퇴한다든가, 아니면 12시간 정도를 후퇴했다가 결국은 다시 그 길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먹힘 현상이라는 거는, 오늘 균형 잡기 동영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힘 현상을 이해하는 게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부산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가려는데 이제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타려고 톨게이트로 들어가는데 막 갑자기 휴가철이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톨게이트에 몰리는 거예요. 그 막 병목 현상, 정체 현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을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기다리다가 막 지치면 뭐 어떻게 하든 옆에 뭐 휴게소라도 들러서 그냥 잠깐 쉬었다가 어? 어차피 기다렸다가 톨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거기가 뭐 정체가 있든 말든 통과를 해야 돼요. 일단은 뭐 뒤로 빠져서 후퇴를 해서 휴식을 하든 아니면 뒤로 후퇴를 하든 그 후퇴를 했다가 결국은 또 전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먹힘 현상이 그러니까 먹혔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저 앞에 있어요. 저 부산에 있는 거예요. 목표는 부산인데 지금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타려고 톨게이트에서 지금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또 가다가 보면 대전쯤에서 또 먹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차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전진이 안 되죠. 차가 고속도로에서 써갖고 한 시간 또 꼼짝도 명절 때는 꼼짝달싹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회도로 타고 지방 간선도로 타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가려고 하잖아요. 그 목표 지점까지. 그죠? 후퇴를 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먹힘 현상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왼쪽 가슴, 왼쪽 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 먹힘 현상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팔이 오른팔보다 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자꾸 알려드리니까 어떻게든 왼팔 운동을 열심히 해보셨거나 왼손의 중량을 많이 차보셨거나 이러다 보면 이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이 답답하고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 깝깝해지고 모래주머니 벗어 던져버리고 싶고 이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팔 이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한 거야. 너무 급작스럽게 이쪽으로 피를 혹은 고속도로에 차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 병목 현상, 그러니까 먹힘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먹힘 현상이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컨디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 왼쪽 팔 전체가 묵직해지고 답답해지고 오른쪽은 좀 허전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왼쪽에 피가 부족해서 많이 넣었는데 갑자기 많이 넣으니까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 되죠. 왼쪽으로 피를 너무 많이 넣었으면 어쩔 수 없이 왼손이 중량을 내려주기도 하고 오른손을 오히려 중량을 올려줘서 그죠? 오른손이 중량을 오히려 올려주고 오른팔로 운동을 하든가 그죠? 아니면 세트 운동을 반대로 좀 해보든가 이렇게 하면서 풀어줘. 먹힘 현상을 좀 그러니까 반대로 운동하겠다는 건 후퇴하겠다는 거고 그냥 먹힘 현상이 생기면 일단은 중량을 조금 줄여주고 왼손 운동을 일단 멈추는 거는 일단은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가 없다. 지금 가봐야 톨게이트를 통과도 할 수 없고 전진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말아야 되겠다. 쉬겠다 이런 뜻이에요. 쉴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쉬었던 후퇴했던 결국은 앞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 중반에 들어와 있으니까 오른손잡이로 살았는 인생이 55년이에요 사실은. 그죠? 55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왼팔 운동을 한 달, 두 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오른팔을 이겨먹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20년은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른쪽을 이겨버리지 않겠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먹혀버린다는 거야. 먹혀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왼팔 운동과 왼쪽 운동과 전신 운동을 균등하게 해가면서 골고루 해가야죠. 그게 먹힘을 제일 예방하는 거예요. 왼팔 운동 한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 운동하고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먹힘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거 창틀에 이렇게 잡고 왼손 누르고 오른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눌렀다 뗐다 하는 게 먹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동작을 이제 찾아 개발한 거죠. 근데 일단은 저희 아내와 저의 지금 현상의 공통점인 부분은 왼쪽 가슴 이쪽으로 먹힘 현상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거 하나 있어요. 왼쪽 가슴, 이거 왼쪽 팔에 먹힘 현상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 저희 아내와 저의 공통점은 왼쪽 가슴, 왼쪽 팔, 왼쪽 등짝 이쪽에 먹힘 현상이 잘 나타나서 운동을 과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먹힘 현상이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창작, 그러니까 옆구리 쪽은 딱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 관문인지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최종 관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관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닐 개연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뭐 바람은 그렇다는 거고 뭐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오른쪽 옆구리가 이상하게 계속 약해. 그죠? 오른쪽을 잘 기운다 이거예요. 심하게 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기울어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고 저는 오른쪽을 그렇게 심하게 기울지가 않아요. 아주 한 80g 정도가 필요하고 저희 아내는 막 지금 500g 누워있을 때는 1kg 막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또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하고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저는 계속 오른쪽 옆구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계속 왼쪽 옆구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공통점이 왼쪽 가슴이에요. 왼쪽 팔. 이쪽에 정체 현상, 먹힘 현상, 병목 현상, 피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왼쪽 가슴하고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저는 오른쪽 옆구리, 저희 아내는 왼쪽 옆구리, 위치는 다르지만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옆구리가 센지 오른쪽 옆구리가 자꾸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왜 오른쪽 옆구리가 센지. 그러니까 지금 왼쪽 가슴으로 들어와야 될 피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뒤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피가 저는 왼쪽 옆구리에 가 있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 옆구리에 지금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인데도 맞을 확률이 많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을 확률이 많은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왼쪽 가슴, 왼쪽 팔, 왼쪽 등짝이 온전히 살아날 때 이 옆구리 문제가 혹은 배도 약간 상관이 있죠. 배도 약간 상관이 있어요. 배 문제와 옆구리 문제가 저희 아내도 왼쪽 옆구리와 왼쪽 배가 좀 약해요. 저는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배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잘 때 이게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배에 먹힘 현상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오른쪽 배가 뻐근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 빼고 자세요. 빼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런 대로 잘 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차야지 했는데 아직도 약간 먹혀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안 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손에만 200 차오죠. 아무것도 안 차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어제 조금 중량을 내리고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내도 저희 아내 어제 한 250g을 내리고 잤는데 원래는 1000을 차고 잤거든요. 누워 잘 때는 왼쪽 옆구리에. 어제 먹힘 현상이 있어서 항문 쪽도 좀 불편하고 하여튼 먹힘 현상이 있어서 왼쪽이 막 이게 왼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막 불편하게 느껴요. 좀 내리고 싶다 이런 욕구를 그러니까 먹히는 게. 근데 옆구리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딱 서 있는데 아직도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좁은 혈관에 그냥 피가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니까 이게 막 오도 가도 못하니까 막 벗고 싶은 거야. 벗는 게 중량을 좀 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제 안 그래도 잘 때 한 250 정도 내리고 잤거든요. 근데 한 3시간, 4시간 되게 편하게 잤대요. 근데 새벽녘에 이게 언더가 돼버린 거예요. 먹힘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먹힘이 다 풀리면서 어떤 붙들어주는 힘이 없어지니까 또 막 왼쪽 다리, 왼쪽 종아리, 왼쪽 엉덩이 이쪽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그 신경통적인 통증이 또 시작된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안 나타나다가.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막 조치를 취했죠. 조치를 다시 취하고 중요한 다시 어제 그냥 저희 아내도 왼쪽 옆구리 250 빼고 호주머니 것도 빼버리고 그냥 그렇게 잤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옆구리가 80을 차고 있었거든요. 80을 찼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먹힘이 풀렸는데 제 아내는 누워 잘 때는 1000을 차고 자다가 250을 빼버리니까 너무 빨리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동안 빨리 풀리니까 몸이 편안했는데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이게 언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또 막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250은 너무 과하게 내렸다. 후퇴할 때는 적당히 한 50이나 80이나 100 요 정도 선에서 내려서 살짝 후퇴했다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전진을 하는데, 자, 약한 쪽을 이제 강화 운동을 하면서 전신 운동을, 유산소 운동, 혈액순환 운동을 자꾸 섞어 가줘야 먹힘 현상이 덜해요. 그죠? 섞어준다는 거는 교통경찰이 그 사거리에서 다 신호를 해갖고 좀 안 먹히도록 빠져나가도록 자꾸 조정을 해준다는 거. 그게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 혈액순환 운동. 응? 왼쪽 강화 운동과 혈액순환 운동, 전신 운동. 그죠? 이걸 자꾸 병행을 해줘야 먹힘이 덜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든 지금 저는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배, 저희 아내는 왼쪽 옆구리와 왼쪽 배, 그러니까 호주머니죠. 그죠? 호주머니 그쪽에서 먹힘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서 먹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고 싶은데 이게 못 가는 이유가 뭘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점은 왼쪽 가슴, 왼쪽 팔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많이 쓰려고 하고 왼쪽 옆구리를 많이 쓰려고 살았던 적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많이 썼지.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 잡이면 왼손을 많이 썼겠죠. 그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른손을 썼어야 됐으니까 결국은 왼손 쪽은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은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보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길이끈 문제, 우리가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왼손을 많이 찼었어요. 그죠? 근데 길이끈이 중심에 왔다든가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는 왼손을 차고 싶어도 더 많이 찰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이걸 분명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왼팔 운동을 어지간히 해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막 오히려 중량도 더 차고 싶어지고 누워있을 때 더 차고 싶고 더 올리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길이끈이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가운데로 오고부터는 왼손을 더 차면 잠깐 좋다가 금방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왼팔 운동을 조금만 심하게 하면 먹혀버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도하게. 분명히 오른팔보다 왼팔이 약한 거는 맞아요. 아직도 양손에 200을 찼지만은 길이끈이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양손을 200을 찼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길이끈이 제자리에 오면 윗배가 좀 살아나는 것도 있고
왼손을 자꾸 벗고 싶다. 이거는 기립근이 제자리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죠? 윗배가 살아나는 건 아마 우리 장관막 문제도 얘기했는데 장관막의 영향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하여튼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사증후군 동영상을 해서 왼손에 왼손을 왼쪽 다리보다 1750을 더 차기도 하고 누워있을 때요. 그 왼쪽 다리보다 100g 더 차고 왼팔 운동을 세트 운동을 하는데 오른팔은 7번, 8번 하는데 왼팔은 19번, 24번 막 했잖아요. 그것도 1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2번씩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먹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먹혀버려요. 왜냐면 기립근이 또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왼팔 운동을 하기는 해야 돼요. 겨드랑이 운동도 조금 해줘야 되고 턱걸이 할 때 왼팔 쪽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뭔가 불편해져요. 왼팔을 몇 번이라도 더 해주고 또 양팔 운동을 하는데 왼팔 운동을 한 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한 4-5번이든 더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자꾸 안 먹히는 상황에서 자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여가 뚫고 나가면 나갈수록 옆구리 강한 쪽에 있던 피가 자꾸 왼쪽 가슴으로 올라오면서 강한 쪽이 약해지면 그 약한 쪽이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저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에 80을 차고 있습니다. 그 80만큼 왼쪽 옆구리가 세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꾸준히 해서 먹힘 현상을 안 일으키면서 계속 전진을 하면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팔로 피가 계속 들어와 주면 그 피가 어디서 나오면 왼쪽 옆구리에 오바 현상 나타나 있던 80g만큼의 피가 왼쪽 가슴으로 올라와 버리면 이제 오른쪽 옆구리가 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찰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른쪽 호주머니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500도 차고 750도 차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왼팔을 꾸준히 저희 아내가 왼쪽 가슴이 쪼여드는 현상이 옛날부터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제 아내는 심한 저희 아내는 왼팔 왼쪽 이쪽이 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저는 80이 필요하고 저희 아내는 지금 500, 750 누워서는 1000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제 아내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먹힘 현상을 주의하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을 하면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있던 피가 왼쪽 가슴으로 와버리면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지면 왼쪽 옆구리에 무겁게 찰 이유가 없어지죠. 점점 중량이 내려가겠죠. 이게 X자로. X자든 어떻게 하든 보세요. 이게 무조건 X자 원리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피가요. 근골격계는 X자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혈관이 연결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운동성은 X자로 움직이는 건데 혈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왼팔이 이쪽이라고요. 왼팔 운동을 하면 피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최소한 3곳에서 사각형을 보세요. 사각형. 자, 왼쪽 모퉁이에 힘을 주면 피가 어디서 오나 하면 옆에서도 오고 밑에서도 오고 여기 대각선에서 끌려오고 최소한 3군데가 끌려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왼쪽이라면 이 왼팔 운동을 하면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으로 오고 왼쪽 밑에서도 올라오고 오른쪽 아래에서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피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왼팔 운동을 하면 왼쪽에 피가 많기 때문에 80만큼 왼쪽에서 올라오는 피가 빠져나와서 왼쪽을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는 오른쪽에 피가 많으니까 오른쪽 옆구리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왼쪽을 자꾸 채워주면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일단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먹힘 현상을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 균형은 딱 맞는데 왜 이렇게 몸이 또 움직이면 괜찮은데 왜 가만히 있으면 불편할까? 움직이면 내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는 정도로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가만히 있으면 확 불편해지기 시작. 그래 제가 일단 동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